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1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몽한 분도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보시고요.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맞이해 볼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명 성격 테스트 3탄이에요. 이 성격이란 게 한 번에 파악하기 참 힘드니까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앉으시나요? 1번, 의자 앞쪽에 걸쳐 앉는다. 2번, 의자의 끝까지 깊숙이 앉는다. 3번, 왼쪽 다리를 위로 꼬아 앉는다. 4번 오른쪽 다리를 위로 꼬아 앉는다. 오늘은 좀 심플하죠? 4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10cm의 아메리카노 듣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잔하기 좋은 11월 10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을 맡으며 한잔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출근길에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고 싶은데 바쁘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네요. 모두에게 참 소중한 그래도 아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또 힘차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격 테스트 3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앉으실까요? 라는 걸 여쭤봤었는데요. 1번이 의자 앞쪽에 걸쳐 앉는다. 2번이 의자의 끝까지 깊숙이 앉는다. 3번 왼쪽 다리를 위로 꼬아 앉는다. 4번은 그 반대죠. 오른쪽 다리를 위로 꼬아 앉는다 였습니다. 자, 바로바로 선택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고르신 분, 의자 앞쪽에 걸쳐 앉는다. 이 고르신 분은요, 선택한 분은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예민한 성격이라서 가끔은 또 손해를 보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에별리고님 그리고 엘비스33님이 2번 반 4번 반 시시각각 다르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게시판에서 고르신 분은 2번이네요. 고르신 게 의자의 끝까지 깊이 앉는다. 삼삼버스님도 2번 고르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골라주신 거는요. 활동적인 스타일, 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성격이 단점이라고 하네요. 네, 조금만 더 오늘은 신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자, 3번 왼쪽 다리를 위로 꼬아 앉는다. 네, 이정일 PD가 3번을 골랐습니다. 이 선택한 분은요, 성격대로 느낌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이른바 느낌파죠? 실속은 없는 성격이라고 하네요. 느낌 가는 대로 하지만 실속은 없을 수 있다. 요게 함정이었습니다. 자, 4번. 저는 4번을 골랐어요. 오른쪽 다리를 위로 꼬아 앉는다. 선택한 당신은요, 유행에 따라 스타일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고요. 의외로 또 신중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해석을 보고 고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오른쪽 다리를 좀 꼬아서 자주 앉는 편입니다. 로니님도 4번 고르셨고, 떡이맘님, 또 군산양이 아베님 2번, 버스파일럿님 4번 고르셨네요. 2번과 4번이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정일 PD만 혼자 외롭게 3번을 고르셨네요. 아니, 언젠가는 게시판에 3번 고르신 분이 저도 골랐어요 라고 남겨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럼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볼게요.
화요일인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가끔 다른 북서부 지역도 흐리고요.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네요.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3도에서 12도 사이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예보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2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은 2009년에 참 일이 있었죠. 북한의 NLL 침범 사건. 서해에서 무려 남북이 2분간의 교전전을 펼쳤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오전 11시 22분쯤 이 서해 대청도 인근 11.3km 해상에서 북한 서해함대 8전대 소속 상해급 경비정이 북한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침범해 내려왔습니다. 이 대청도를 모기지로 한 서해 2함대 소속 참수리 고속종 325정과 평택 서해 2함대 사령부는 그 두 차례의 경고통신을 보냈죠. 하지만 경고통신을 무시한 이 북한 경비정이 NLL 남쪽 2.2km까지 침범을 계속했는데요. 그래서 이 침범 9분 뒤인 11시 36분에 이 참수리 325정은 북한 경비정 앞쪽 약 1km 해상에 함포 4발을 경고 사격으로 쐈습니다. 곧이어 북한 경비정은 3.2km 떨어진 곳에서 이 고속종을 향해 50여 발의 함포탄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냥 조타실 사이 외부 선체에 15발가량을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 함정들은 즉각 응사에 나섰죠. 200발 이상을 북한 그 선박에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해를 입은 북한 경비정 곧이어 퇴각하게 됩니다. 11시 40분쯤 NLL을 넘어 북상하기 시작하죠. 교전이 시작된 지 숨가쁘게 일어난 일이 무려 2분 만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아 상황은 다행히 종료됐고요. 우리 군 당국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게 경고 사격한 것 2004년 이후 5년 만이었다고 하네요. 교전은 2002년 이후 7년 만이었고요. 교전에 나선 참수리 325정,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때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직접 부딪히며 밀어내기 작전을 폈던 역전의 함정으로 불리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나라 이 고속정과 비슷한 상해급 경비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NLL 침범 당시에도 이 상해급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내려왔다고 하네요. 네, 1939년에도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일제가 창씨개명제를 공포한 날이었습니다. 창씨개명, 신사참배와 조선업 폐지에 이은 일제의 황민화 정책의 완결편이었죠. 일본식의 이 씨를 만들려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는 이 창씨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일본의 이 시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 이후 호적을 새로 편제할 때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친족 집단으로 나눠 통치체제의 기본을 삼아왔죠. 뿌리가 없는 이 친족 집단, 가라고 불렀고요. 씨는 가를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창씨개명의 목적, 조선의 정통적인 북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일본식의 씨단위 국가로 만들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흐려놓고자 했던 것이죠.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을 없애 또 징병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1939년 11월 10일 총독부가 조선민사령, 즉 그 당시에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던 민사에 관한 법규죠. 이 조선민사령을 개정해 창씨개명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2월 11일부터 6개월간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했는데요. 하지만 신청률은 7.6%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자 일제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총독부가 창씨개명은 강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지금 역사적인 근거로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요. 저조한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일제는 굉장한 압력을 우립니다. 실제로 이 창씨 신청을 독려한 사실이 담긴 행정문서도 발견됐고요. 이로 인해서인지 6개월 동안 창씨개명을 한 사람의 인구의 수가 무려 전체 인구의 80.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녀 입학부터 가족 취직, 또 행정서류 접수까지 온갖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창씨개명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도 스스로를 비하해 성을 인우 놓고 강아지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창씨개명제 공포, 조선인들이 일본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까지 금지했는데요. 일명 동아정책 속에 일제인과 또 한국인 사이에 차별책을 내세운 거죠. 일제는 가족관계를 해체시키고 또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식민지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차별하는 근거로 이름의 차이화를 사용했던 겁니다.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생활의 지혜, 이 전화기 버튼 사이에 찌든 때, 그리고 주전자 주둥이에 끼인 때를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전화기 버튼 사이사이 손도 안 들어가고 참 난처해요. 이럴 때는 면봉에 우유를 가볍게 적셔서 닦아내면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한편 이 주전자 주둥이도 깨끗하게 설거지하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스펀지에 소금을 묻혀 문질러 주시면요, 깨끗하게 닦인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구석구석 끼인 때를 한번 시원하게 제거하는 법 알려봤는데요. 하나, 두 가지 기억하셔야겠네요. 이 전화기 버튼 사이는 우유, 그리고 주전자 주둥이는 소금을 기억해 주세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982님, hello there 이라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국제적인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보자 톡톡님, 좋은 아침이에요. 네, 금요일만 루저님, 굿모닝 굿모닝이요. 안녕 아줌마님도 오셨고요. 또 로니님, 떡이맘님, 많은 분들이 네, 발자취를 꾹꾹 찍어주시고 계시네요. 버스파일럿님이 아까 4번 골라주셨고요. 에별리고님, 안녕하세요. 조합원 에별리고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 협동조합에서 있었는데요. 미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일 거라고 믿어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 제가 늘 보기 좋았던 게 이 증좌 증액 후원 릴레이였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맞춰 11,000원 한 달분 조합비 추가 납부를 제안합니다. 방법은 이 조합비 납부 계좌에 한 달분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달은 11,000원을 더 조합비를 내겠습니다. 저부터 11월 11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조합에 조금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꼭 함께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미디어 협동조합 화이팅, 조합원님들 화이팅 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계좌번호까지 남겨주셨네요. 아, 이렇게 미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삼성버스님이 그 밑에 댓글로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올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별리구님이 먼저 올리셨네요. 라면서 또 기분 좋은 답글 남겨주셨네요. 네, 모든 분들이 미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행동으로 다 이어져서 미업이 예전처럼 우뚝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별리구님도 2번 골라주셨네요. 아까 에별리구님 우리 모두 화이팅. 신하나님, 이피디님 화이팅. 커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까 아메리카노 들으시고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아메리카노를 평소에 좋아하지만 좀 달달한 게 땡기는데 에별리고님은 어떠신지요? 네, 엘비스33님도 아까 남겨주셨고요. 오늘 1등은 버스파일럿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으쓱으쓱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버스파일럿님이 댓글 1등 하셨다는 이 새로운 1등이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바로 해외 토픽 알아보죠.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과부 만들기가 싫어서 죽기 전에 인형과 결혼한 남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중국의 한 20대 남성, 이 성인용 인형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만 이 배우자를 미망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소식 속의 주인공인 남성,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의 신부가 된 인형이 결혼 사진을 찍은 것을 사진과 함께 중국 CCTV가 소개했는데요. 사진 속 남성은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네요. 아직 참 이른 나이죠. 그런 이 남성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뒤 죽기 전에 화려한 결혼식을 모두 경험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죽은 뒤 힘들어할 신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은 사람과 가장 닮은 이 성인용 인형을 신부 삼아 웨딩 화보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공개된 사진 보시면요. 연휴 신랑 신부처럼 스튜디오에서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일 신부가 인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진의 질 또한 정말 우수한데요.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남성의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사진이 일종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에 대해 CCTV는 일부 네티즌들이 사진 속 남성이 실제로 치명적인 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면서 신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는 실제 사람 대신 인형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밝혀냈다고 하네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꿈의 날개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아바의 댄싱 킹 선물로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 신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으쓱으쓱 굿모닝!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